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들에 다양한 개념과 정보들을 집약적으로 넣다 보니 코리니 분들은 머리에 쥐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3번, 4번씩 영상을 돌려보셨다는 댓글도 달아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마냥 쉽진 않겠지만 제가 올린 영상을 꼼꼼히 듣고 개념을 다지신 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변동성이 높은 크립토 시장에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버는 시장이니 어려워도 꼭 이해될 때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은 이전의 다른 영상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자료와 분석 바탕으로 관점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구독자분들 중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있다면 이전 영상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최근에 올린 영상들 위주로 꼭 정주행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귀찮으셔도 그렇게 하셔야 앞으로 시드 복사를 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도 한 번씩 누르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월봉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의 사이클이 회계 연도 분기 단위로 고점과 저점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7월과 다가오는 11월 그리고 내년 3월은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4월의 최고점이 올해의 최고점이라면 비트코인 가격은 11월까지 우하향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알후들 지표는 과거 2013년과 같은 시나리오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 3월, 4월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때도 많은 전문가들과 다른 온체인 지표는 이미 당의 최고점을 찍었다고 더는 올라가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또다시 최고점을 찍은 게 보이십니다. 올해의 경우도 알호들 지표는 같은 예측값을 내고 있죠. 심지어 3, 4월의 고점을 찍었다는 점에서도 동일합니다. 이번에도 지난 13년도와 같은 흐름을 보인다면 비트코인은 7월, 8월 저점을 형성한 후에 강한 급등을 보이며 다가오는 11월, 12월이 최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를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월봉은 기존의 추세선을 따라 조금씩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의 월봉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저점을 형성하면서 강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 단기 트레이딩은 최대한 피하시고 현금 확보를 한 상태로 시장의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파란색 선으로 나타나는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상향해 준다면 그 자체로는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S&P 500 지수가 급락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S&P 500 지수도 계속 체크하면서 최신 동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입니다. 8주에 걸친 콘솔라데이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콘솔라데이션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콘솔라데이션은 향후 2주 이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솔라데이션이 끝나는 시점엔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아래 어느 방향으로든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에서는 잦은 매매는 위험합니다. 분봉, 시봉, 일봉 차트 상에서 급락을 보인다고 성급하게 물타기 하거나 추매하시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일단 콘솔라데이션이 끝나면 하락이든 상승이든 몇 주간 이어지는 모멘텀을 가질 확률이 있습니다. 하루의 움직임으로 방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콘솔라데이션을 벗어난 이후로 최소한 하나의 확실한 주봉이 형성된 이후에 방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락장으로 판정난다면 그때의 상황에 맞춰 가능한 저점을 파악할 것이고, 상승장으로 판정난다면 적당한 추매의 기회를 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분봉, 시봉, 일봉만으로 판단하고 시드를 소모할 때가 아닙니다. 자료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봉은 저점과 고점을 낮춰가고 있고요. 거래량 또한 줄고 있어요. 디맨드 인덱스도 하락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큰 호재 없이 콘솔라데이션을 벗어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으로 조정받을 확률이 높은 걸 여러분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은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며 고점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긴 꼬리를 형성하며 트라이앵글 지지선이 뚫렸다는 점에서
현재 지지선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일선 이평선이 128일 이평선과 간격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에서 두 이동평균선이 만나게 된다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또한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소이죠. 4시간 봉은 디센딩 채널을 형성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제 세 번째 지지를 받은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난 3일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봐선 조만간 채널을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변동폭을 좁혀가며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락업 해제 관련해서 13일에서 15일 사이에 1만 개 정도가 언락되고 18일 이후로 2.5만 개가 언락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락 자체가 비트코인 하락을 유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 영향과는 상관없이 시장의 심리가 좋지 않으므로 경계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알트코인 시총이 더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트 시총은 현재 200일선을 세 번째로 터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50일선과 128선을 뚫고 내려온 추세를 봐서는 200일선도 지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200일선이 뚫리면 더 큰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약세를 보임에 따라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향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알트코인 하락에 가속이 붙을 수 있으니 알트코인 매수는 더 특히 조심해야 할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석 데이터를 보시고도 무리해서 투자금을 끌어와 몰빵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상승 모멘텀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자가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나를 두고 떠날 거야. 그런 생각에 무리하게 매수하신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분석해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조 달러 이상의 운용자금을 보유한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룹이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지분을 12.2% 인수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는 모든 국가와 단체를 통틀어 현재 5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CEO인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리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에 투자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SEC가 아무리 비트코인 ETF 승인을 자꾸 미루고 연기해도 ETF에 대한 시장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저는 ETF 승인이 결국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공룡기업, 자산운용사 등 많은 단체들이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비트코인 투자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약 756조 이상의 투자 수요가 잠복해 있는 건데요. 이 자금이 시장으로 몰리는 순간 우리는 전대미문의 상승세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이클 펜토라는 금융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 CNBC에 출연한 그는 비트코인은 희소성도 없고 파괴가 가능하다며 쓰레기 취급했죠. 사실 둘 다 틀린 말인데요. 그는 2017년에도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2021년이 되자 자기가 비트코인에 대해 잘못 생각했었다고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는지 이제는 다른 이유를 대면서 비트코인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에서야 우리는 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 생각에 갇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업비트 창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을 5년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5년 뒤에 나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한 장 보시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정말 이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남들보다 앞서 이 시장에 들어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시장에 들어올 후발자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단짝이자 사업 파트너인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의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적은 어떠신가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렇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연이든 강제든 자의든 시장에 들어오셨으면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만점 받아서 이 시장을 졸업하실 거고요. 제가 그럴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 써주시는 거 잘 읽고 있으니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의 시드가 나날이 복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